11월 5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코스피는 7개월 만에, 코스닥은 1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6% 안팎의 하락을 보였던 국내 증시였는데 그래도 마감 지수 살펴보시면 장중에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을 했고요. 또 유명 인사들이 증시 조정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자극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3,867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이 낙폭을 다소 축소하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오후장에 계속해서 이 4,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마감 지수 4,004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 하방 압력을 받아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 마감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0시 반 일중 저점을 터치했는데요. 871포인트 터치한 이후에 낙폭 다소 축소해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901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그래도 900선은 지지했다라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특히나 어제 2조 원 이상 팔아냈던 외국인이 오늘도 2조 5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그래도 이 물량들 개인이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 5,900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취했었던 외국인인데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던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5,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세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5G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아쉽지만 그래도 연말 연초에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통신장비주들인데요. 우선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건 엔비디아의 노키아 투자입니다.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2.9%의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엔비디아가 노키아와 손을 잡고 이 무선 네트워크 시장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가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고도화 또 투자가 계속해서 요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실적은 물음표지만 그래도 멀티플을 자극할 요소는 다수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투자 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 등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국내 수혜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전이 어쨌든 설득력을 좀 가져가야 되고요. 또 생각보다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이 가속기가 비용이 고비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에는 이 통신장비주들의 강세가 전망된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통신 사업자죠. 버라이즌에 추가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통신 3사의 캐펙스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들도 조금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G 관련해서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18%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솔리드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1.7%대 하락세, KMW 1.8%대, 또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2%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짚어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방위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 관련 이슈 같이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에서는 최근에 메세라 인수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메세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서 이 임상 이상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월 1회 투약만으로 14% 넘는 체중 감량 효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파마들의 이 시선을 빠르게 바꾸었던 메세라고요. 특히나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화이자가 치열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인수전 우선 좀 시간 흐름대로 살펴보려면 9월로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에 화이자가 이 메세라에 대해서 최종 인수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인수 금액이 73억 달러였고요. 이후에 노보노디스크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90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화이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81억 달러로 인수 금액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뒤에 이어서 또 10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튀어올랐던 메세라입니다. 간밤 주가가 20% 넘게 폭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메세라의 경우에는 9월 인수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8%의 프리미엄이 붙는 인수 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치열하게 인수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라이릴리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아직은 양강 구도로 이뤄지고 있죠. 지난해 일라이릴리의 점유율이 31%였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라이릴리 측에서는 58%로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노보노디스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메세라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세라 측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이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이자에게 인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한을 조금 주겠다라고 했는데 화이자 측에서는 우선 메세라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모두에게 이 소송을 좀 제기한 상태고요.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인수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가운데에서는 일동제약이 6.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거고요. 또 D&D 파마텍도 6%대 강세, 블루엠텍도 3%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1.6%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오늘 3.5%대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제약바이오 연말에는 좀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5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좀 괜찮게 봤는데 오늘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시장 뭐 하락하건 올라가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밴드에서도 그렇고 오늘 무슨 말씀 드렸냐면 딱 오전에 빠지자마자 오늘 빠지면 매수 기회다. 평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이제 각자 이제 갖고 있던 종목이나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좀 기다렸던 종목들 오늘 추가 매수하기 참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매수 기회를 준다,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종목마다 다르지만 주도주를 갖고 계셨다면은 오늘 꼬리를 좀 말아 올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4,000포인트를 지지를 받네 안 받네 사이드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단순하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내 종목이 지금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가 가져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이 4천을 가건 5천을 가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치고 오는 종목들을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갈 종목은 중장기로 이제 단타 대응하실 분들은 개별주를 사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 건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시장에서 좀 대체해서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다.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에 거의 저녁 후각 느낌으로 제약 바이오가 막판에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가 당분간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까지 제약 바이오를 꽉꽉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할 때도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조정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흐름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밑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섹터 또 어떤 테마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까지 전국 단위 5G SA망 상용화 추진 공식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5G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종목들 애프터픽도 꼽아주셨는데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양봉에 사지 마시고 음봉에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섹터를 좀 가지고 올까 하다가 좀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테마를 빠졌을 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막판에 또 끌어올려가지고 종목들 양봉에 사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슬슬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고 있죠. 지금 3G라든지 LTE라든지 그다음에 5G라든지 이제 3G랑 LTE는 이제 주파수 재할당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도 주파수 관련해서 또 이제 경매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정으로 또 기간적인 이벤트로 갈 수 있다라고 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라든지 이런 또 항공 쪽으로 또 이제 5G가 또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5G도 계속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와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가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좋아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덜 반영이 됐기 때문에 5G 주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기대되는 상승 모멘텀은 유효한데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덜 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종목 어떤 것들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자람테크놀로지 확인됩니다.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네, 오늘 관련주로는 대한광통신과 자람테크놀로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대한광통신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오늘 또 장 막판에 좀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지금 대한광통신이나 이제 K양자산업연합 관련해서 또 모여가지고 뭐 서로 의견도 나누고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또 논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방산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5G를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 좀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와서 대한광통신을 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저항대를 오늘 돌파 시도하고 그 자리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밀려야 할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월봉 흐름을 보면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 이제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봉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물론 이제 월마감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월봉상으로도 강한 매물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고 밀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대를 돌파 시도할 때 아직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거래량이 더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음봉이 나오더라도 완전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많이 밀리면은 좀 매수 찬스가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 봤을 때 어제도 괜찮아서 5G 또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또 5G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양봉 마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준으로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5G 매매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눈여겨 보셔야 한다라고 기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에 이제 조금 흐름이 나왔었다고 요즘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가는 방향성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칩으로 이제 5G 백홀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종목이 잘하면 또 상방부야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즘에 갭 뜨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완전한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는 가볍게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제 갭으로 돌파 시도하고 다시 이 자리를 갭을 메꾼 걸 좀 인상적으로 봤고요. 이제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가 나왔다면은 사실 알려드릴 종목은 아닌데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줄였을 때 9만 주, 10만 주 이렇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는 그렇게 매도할 물량들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2,500원대 이제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한광통신과 함께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과 자람테크놀로지 오늘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한 차례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시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자람테크놀로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저번 주에 상승했던 거를 이제 다시 밀렸다고 아까 일봉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중장기 이평선 저항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저점을 확인을 했고 주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37,000원대를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37,000원대를 좀 손절가로 잡고 이 종목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연말 연초에 강할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오늘 애프터픽은 자람 테크놀로지를 꼽아주셨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2025 바이오 미래 포럼 빌드 AI 바이오 미래를 완성한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좀 견조한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오늘 좀 이 섹터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요즘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제 실적이 증가하거나 그럴 전망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중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기에는 사실 뭐 숫자적인 부분이 사실 볼 게 없고 이제 대부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뭐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급들이 좀 줄을 이뤄서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이제 거세게 나와줄 때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코스피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 조정 받을 거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부터 조정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실적적인 부분, 숫자적인 부분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뭐 M&A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글로벌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저번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도 있었고 뭐 테마 성향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일단 제약바이오가 기존에 어느 정도 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규제라든지 뭐 또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과거에 상승했다가 빠졌을 때 피로도가 지금까지 좀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라올 때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추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시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으로 좀 꽉꽉 채워서 왔습니다.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고 단발성으로 끝날 움직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종목들도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들, 준비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런 종목들 투자 팁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그간 소외됐던 만큼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 확인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과 퓨처캠 확인됩니다. 네, 차바이오텍과 퓨처캠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최근에 핵심 규제 합리화 관련돼서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회의들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조 시장의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한 번씩 화두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규제 앞이 막혀서 좀 연구가 좀 더딘다든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려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무너지는 유니콘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좀 제약 바이오가 이제 성장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또 이제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아서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개별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자회사 뭐 합작을 해가지고 뭐 무엇을 체결했다. 그다음에 뭐 유럽 학회에서 뭐 이제 M&A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의 이슈들도 나오면서 이런 개별 이슈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과 맞물려서 또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또 부양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바이오텍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대표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는 종목입니다. 메디포스트랑.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70조 줄기세포 시장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또 전진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자회사가 이제 뉴욕 증시 상장 바이오와 상업화 CDMO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20월선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자리인데 주봉상으로는 사실 이제 막혀 있습니다. 앞전에 형성했었던 이제 갭을 메꿔나가는 구간인데. 제가 제약바이오 차트들을 쭉 둘러보니까 이제 갭 하락을 하고 이제 갭을 메꿔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평선 정배열압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하는 가격대는 14,000원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10월 27일 날 18%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거래량 동반한 흐름 나와줬고 N자 파동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쌍바닥을 찍을지 뭐 내일장에 바로 갭으로 띄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앞전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은 큰 흐름으로 이제 N자 파동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워낙 밀어 올리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돌파할 때, 첫 번째 매물대 돌파할 때는 대부분 강한 그 상승 흐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처캠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갭으로 하락을 했던 구간을 최근에 어느 정도 잡아주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도 앞전에 이제 갭으로 뛰어서 한번 시세 나왔다가 여기 다시 메꾸고 또 추가적으로 갭 하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페이크성이라든지 약간 기존에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 피로도를 물리기 위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일봉 흐름으로는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구간인데 차트를 보면 일정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꾸준히 매집하는 큰 자금이 있다면 에버리지로 한 18,000원에서 18,500원대를 좀 평단으로 맞추는 구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대를 돌파 시도해도 앞전에 매물대이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단을 맞췄다면 19,800원대에서 2만 원대는 종가 기준으로 마감해주면서 여기를 이제 지지받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주봉 흐름을 봤을 때에도 지금 봤을 때 여기서도 완전하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해서 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과 퓨처캠 투자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어떤 종목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방금 설명을 열심히 한 퓨처캠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퓨처캠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퓨처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이슈 두 가지 이렇게 함진희 파트너님과 확인해 봤는데요. 나는 시장 혼자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M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3분기 실적에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이 미국의 비만 학회에서 신약 후보 성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G 이니시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667%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액션업을 AI 시대 제논이 기업용 생성형 AI 한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네이버가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네이버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1,381억 원, 영업이익 5,706억 원, 당기순이익은 7,347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인공지능 기반의 광고와 AI 개인화 추천 서비스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끌어내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온서비스 AI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는 4.31% 오르며 27만 8,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의 주요 비만약 파이프라인 연구 결과들이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비만학회에서 공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국 비만학회는 비만을 단순한 생활습관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최신 성과가 먼저 소개되는 만큼 향후 비만 치료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학회에서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의 비임상 실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3중 작용제와 근손실까지 예방하는 비만 치료제 등 4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표가 비임상 단계에 머문 만큼 직접적인 근거 요소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비만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D&D 파마텍은 6.31% 급등했고 한미약품도 1.6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7% 상승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KG 이니시스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3,559억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667.4% 증가한 2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매출 1,841억 원, 영업이익 136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1.8%와 4.6% 증가했습니다.
KG이니시스는 2024년부터 TMF 사태와 카드사 원가 조정, 연결 종속회사의 부진 등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형 가맹점 거래 확대와 글로벌 가맹점 제휴 등을 통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스투시와 알로요가 등 하반기 입점된 신규 가맹점의 강세로 4분기 이후에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회사는 TMF 이슈와 원가 조정 등 외부 요인 속에서도 지속적인 피지 사업의 안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 실적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KG이니시스의 주가는 3.78% 상승한 1,43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 기업 제논이 기업 AI 도입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차세대 AI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제논은 기업들의 AI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AI 모델 사이의 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AI 도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액셔너블 AI 솔루션 원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직접 제어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고 원 에이전트는 브라우저 유저와 컴퓨터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실행됩니다. 제논은 원 에이전트가 향후 피지컬 AI 기술과도 결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논은 지난 4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는 4%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9만 원 선까지 조정받은 이후에 낙폭을 다소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10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7%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3만 원 선까지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 5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구간 2%대 조정 확인됩니다. 4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7%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6만 8,5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3.8%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4%대 낙폭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8%대 급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45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LB의 경우에는 오늘 2%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HLB 그룹주들의 강세 흐름 확인되면서 오늘 5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에는 3.8%대 조정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가 매수 골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상의를 좀 골드스럽게 입고 왔습니다. 일단 보면은 제약 바이오의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시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시기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되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5G,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상승 흐름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투자주의나 이제 투자 경고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 플러스로 이제 로봇주 아직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순환 테마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장 막판에 좀 제약 바이오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빠질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약간 10월에 가훈처럼 조금 외우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파이팅 있게 또 저가 매수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빠질 때 매수를 못 하시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다면은 거의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빠질 때 매수 기회 오늘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참 좀 빠지네요. 빠진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 굿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오전에 좀 시장이 빠지다가 오후에 좀 말아 올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뭐 제약 바이오를 갖고 계셨다면은 오늘 장에도 양봉 정도는 보시고 마감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은 매번 이제 양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천을 간다, 5천을 간다, 뭐 삼성전자 뭐 얼마 간다, 뭐 SK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숫자에 노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좀 주관을 가지시고 중장기 하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테마주로 단타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과 같은 시장, 어제와 같은 시장, 또 내일과 같은 시장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를 쭉 봤는데 사실 재무 구조는 안 좋아요. 제가 앞전에 좀 이슈를 길게 말씀드린 게 일정이 많아요. 12월까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각부 이제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회의도 많아요. 뭐 바이오 회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게 치매다, 뭐 혈관이다, 뭐 표적 항암이다, 면역 항암이다, 그 다음에 뭐 동물성 어쩌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국제적인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세포 치료제들이 이제 굉장히 또 영업 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좀 규제적인 부분에 좀 막혀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기를 또 이제 12월 중에 또 갖는다고 하니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셀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포 치료제를 보자라는 얘기로 셀이 들어가는 종목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카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암덩어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없애주고 이제 이런 원리로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큐르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이제 밀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까지는 도전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GC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히든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히든주가 있었는데 제가 좀 갑자기 이 종목이 좀 꽂혀서 이제 GC셀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GC셀만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제 녹십자가 GC 녹십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녹십자셀. 과거에 이제 녹십자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셀이 들어가는 종목이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갭 띄워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히든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음봉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밴드에서 가격 전략 드렸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밴드 들어와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바이오텍 아까 앞전에 그 이슈픽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이 종목을 픽을 하려고 했는데 장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퓨처캠이 좋아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여기 돌파 시도하면 시세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메모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미셀 이런 종목도 사실 이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 돌파 시도하는 구간 말씀드렸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갭으로 띄우거나 이제 이렇게 그 저항대 돌파 시도할 때
이런 자리들을 좋아해요. 이제 장대 양봉을 세워주거나 여기가 갭이거나 그 다음엔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주는 이런 양봉 캔들 혹은 이제 음봉 캔들로 좀 압축돼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이 캔들이 출현하고 상승하는 이런 파동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셀 붙은 종목들이 대부분 자리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종목들을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로 이제 공약주랑 히든주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제 방송을 좀 열심히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거다.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11월 들어서면서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자리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아직 편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시장 대응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어서 공약주와 히든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공약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이제 박셀바이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라인을 맞춰봤습니다. 일단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티 치료제 4가지 장벽에 관련된 이제 논문을 게재했는데 사실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는 게 모든 이제 연구하는 그런 파트에서 성공 확률이 사실 1%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런 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낸다는 것에 저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있습니다.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이슈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차트 비슷한 종목들이 일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신풍제약이랑 또 이제 몇몇 유사한 패턴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어요. 셀트리온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 종목들이 기다리는 이슈가 있다는 거여서 지금은 제 예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재상장일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히든주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히든주는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왔습니다. 셀이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서 힌트를 셀로 안 넣었고요. 일단 제약주인데 이제 방산을 한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플로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플로우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삼각 수렴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 시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 8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종목도 골라드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로 들어와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 박셀바이오 같이 확인해 봤고요.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의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여기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